반갑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풍수명리복지학과에서 명리전공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7600-3711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풍수명리복지전공으로 시작했고요. 2021학년도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 자격증이 수여가 되고 복지 관련해서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평진전, 명리학에서 격국론의 꽃이라고 하는 자평진전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쪽도 다 합니다. 예, 워낙 광범위하게 강의를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공부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을 해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기대에서 명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명리 관련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했습니다. 시민대학교, 대전시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사과정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대학교에서 강의한 과목들입니다. 워낙 다양하게 강의를 명리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이론의 기초,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통변, 어떤 의미에서 개업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성인반 고등학교 여러분들 어떤 과에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명리학이라는 게 오늘날 새롭게 각광받고 있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이게 결코 미신도 아니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당시 동양학적인 시각에서는 첨단 과학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한 대학과 교과목들입니다. 자, 지금도 과기대에서는 고전, 격국, 그리고 명리 기초 이론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문의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공주대 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강의 마치고 세미나 할 때 사진이네요. 자,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 또 진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 대학교 등록금이 제대로,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명리학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하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명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에 관해서는 010-7600-371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 선생은 신봉 통고 명리 정종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죠? 신봉이라는 거는 장남 선생의 자입니다. 자에 해당되고요. 잠깐만요. 이 자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명리 정종은 연해자평의 이론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연해자평의 이론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이론상 특징적인 게,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병약설을 얘기를 하죠. 이게 나중에 설하고 선생이 5대 용신법이라고 해가지고 5대 용신법 중의 하나로 채택을 하게 되는 병약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정설과 계도절각설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장남 선생의 명리정종에도 오성학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앞에 있었던 삼명통에 그죠, 만유고 선생이 오성학에 굉장히 정통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장남 선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리정종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사주를 간명까지 해놓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징적이죠. 연해자평에도 예시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거를 실지 사주 간명을 해놓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명을 해놨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 동정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동정설이라는 게 글자를 보면 움직일 동 고요할 정 이러니까 제가 음양은 일음 일양 지위도라 하면서 한 번 양하고 한 번 음하는 게 도인데 이게 중국 사상사에서는 그대로 명리학뿐만 아니라 성리학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이론이죠.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동정설은 사주명리학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주원국이 있고 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대운이 들어오는 글자는 전부 육식갑자가 이렇게 번갈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대운의 천간글자가 사주원국의 지지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상생상극을 할 수 없다는 말이고 또 대운에서 들어오는 글자의 지지는 사주에 있는 원국의 천간을 또 생극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동정설의 논리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확장하면 세운도 마찬가지겠죠. 대운을 본다는 의미는 10년을 본다는 의미가 되고 세운을 본다는 의미는 1년을 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논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회남자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 계도절각도 마찬가지예요. 동정설과 계도절각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계도절각은 지금 제가 덮을 개자에 머리 두자를 쓰고 있고 끊을 절자에 다리 각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갈로에 제자하고 곤이라고 적어놨죠. 이거는 회남자에서 나온 이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온 이론은 아니고 해남자에서 음양과 오행이 육식갑자에 들어갑니다. 그죠? 음양과 오행이 육식갑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5가지로 비유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모자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모자관계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게 모자관계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의, 보, 전, 재, 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 보, 전, 재, 곤 이 의자는 오를 의자를 쓰고 있고요. 이 도와준다는 보자죠. 이 오로지 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의, 보, 죄송합니다. 의, 보, 전, 재, 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육식갑자가 이게 지지가 모자관계로 봤기 때문에 천간을 뭐로 보고 지지를 자로 봤죠. 회남자는 한나라 때 나온 책입니다. 그죠? 회남왕 유안이라는 분이 적으셨죠. 이분도 뭐 왕족이었습니다. 한무제한테 바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서적이죠. 도교가 주로 이루고 있는 서적이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죄송합니다. 자, 도교가 주로 이루고 있는 책이고 또 이 당시의 한나라 때는 뭐 황노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보 전재곤이라는 의미는 육식갑자의 모양들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는 지지가 천간을 생해주고 있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 같은 게 지지가 천간을 생해주고 있죠. 이걸 의라고 했고 이 보는 천간이 지지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오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 전은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인 같은 게 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두죠. 그죠? 이 천간이 지지를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술 같은 게 됩니다. 그죠? 갑술 같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곤은 뭐가 됩니까? 갑신 같은 구조가 지지가 천간을 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개두를 얘기한다는 개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운에서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왔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대운의 지지에 아주 잘 중요하게 써야 될 글자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술인데 이 술이라는 글자를 아주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갑이 와서 천간에서 누르고 있으면 이게
계두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럴 때는 그게 제대로 힘을 못 쓰겠죠. 그죠? 뒤집어 얘기를 하면 절각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갑신대운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갑목을 내가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잘 써야 되는데 달려서 같이 들어오는 글자가 신금이 들어와 가지고 지지가 이렇게 잘 써야 될 갑목을 누르고 있다. 자, 12운성으로는 절지에 빠져 있는 형태인데 그죠?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상생상극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절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지금 제가 음양을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그냥 오행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병약설이라는 게 있죠. 병약설은 어떤 건가 하면 평범하게 잘 이루어진 성격 사주는 그 귀가 크지를 못하고 사주에서 이 병이 되는 글자가 아주 있었는데 그 병이 되는 글자를 해소하는 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더 귀를 크게 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병이 있고 약이 있는 사주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범한 사주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런 논리들이 병약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장남선생의 명리정종에는 동정설, 계두절각설, 병약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작가미상의 난강망이 나오네요. 이 난강망은 나중에 여기 적혀 있네요. 청대의 여춘대라는 분이 간행을 하는데 청초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이제 그 청말에 또 이게 여춘대가 만든 게 궁동보감이 되죠. 예, 청초에 이 천문을 보는 이 관리가 이 난강망을 간행을 하죠, 먼저. 자, 그리고 이게 뒤에 이제 서라고 선생이 궁통보감 평주가 나오고 이걸 다시 또 조화원약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또 조화원약 평주라고도 합니다. 요게 제가 잠깐 좀 헷갈리긴 하는데 궁통보감은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난강망 이거는 뭐 조화원약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우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조우가 좀 특징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죠? 10간, 그죠? 1간이 전부 10간에 배속되니까 10간이 12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태어났을 때 어떤 글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용신이 되는 글자 그 필요한 글자로 가지고 그거를 자식으로 삼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런 형태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를 보려고 하면 꼭 공통보감을 읽어야 되고 이 책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통보감은 어떤 의미에서는 월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사주 원국에서 한난조섭을 결정짓는 자리가 월지거든요. 그런데 이 공통보감은 어떤 일간이 몇 월에 태어났을 때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월지의 동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월은 우리가 사시의 개념에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뒤에 맹중계로 나누니까 이렇게 1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통보감에서는 12단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그죠? 그러면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갑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에서 갑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까지 쭉 다 돌아가죠. 그렇게 12개가 돌고 다시 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다 돕니다. 그럼 120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 형태로 쭉 이루어 놓고 있기 때문에 조후를 보려고 하면 조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책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명말청초입니다. 진지린 선생인데 진수함 선생이죠. 진수함 선생인데 높은 벼슬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명리야근이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명리야근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책은 위철리입니까? 맞습니까? 위철리가 교정을 보고 출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정선명리야근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지린 선생이 사셨을 때가 그죠? 1600년
1605년에서 1666년 17세기를 사셨고 위철리가 20세기죠. 1933년도에 교정을 보고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한 300년의 갭이 생깁니다. 그죠? 300년의 갭이 생기면서 이 위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책의 내용은 굉장히 깔끔하죠. 지금 번역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주를 보는 것은 생극, 억부에 불과할 따름이다. 무슨 말입니까? 억부죠.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책이 이제 적천수가 나옵니다. 그죠? 자평진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천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적천수는 명리야근과 자평진전을 굉장히 많이 본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억부가 가장 중요한 논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5대용 신법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억부법이죠. 소위 중화론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엮어서 얘기를 하죠. 동양학에서는 중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그 중화론을 억부로 가지고 이야기하죠. 강한 거는 어떻게 해요? 극하든지 설기시키고 약한 거는 도와줘야 되는 그 논리가 중화니까, 억부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문제는 비록 있지만, 그러니까 위서 문제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이제 이 대만에 장신지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제 명리학에 관한 유명한 분들 있죠. 양상윤 박사, 장신지 박사 이런 분들. 장신지는 이게 진수함 저술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효첨 선생이 나왔죠. 심효첨 산음선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평진전 이런데, 우리가 자평진전이라는 제목의 책은 지금 현재는 없죠. 예. 이제 이 책은 1776년도에 나옵니다. 1776년도에 출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심역번이죠. 이 사람 이름이. 그리고 자가 효첨이고, 그죠? 호가 산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평진전이 처음에 나온 거는 자평수록 39편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호곤탁이란 분과 이 장군안이라는 분이 두 분이 이제 서로 교류를 했던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호곤탁이가 이 책을 발견하고 장군안한테 보여줬는데, 장군안이가 이 책을 보고 진짜 자평가의 진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자평진전으로 지어서 출판을 했죠. 근데 이 뒤에 나온 거는 서라보 선생이 자평진전 평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자평진전이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책도 이름을 자평진전이라고 붙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심효첨 선생의 본뜻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자평진전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자평진전은 우리가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팔자용신 전국원령을 얘기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팔자에서 격국을 잡으려고 하면 오로지 원령에서 찾아야 된다.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찾는다. 격국은 오로지 원령에서 찾는다 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용신과 격국을 같이 보고 얘기를 하고, 자평진전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사길신격과 사흉신격의 구분, 그 다음에 사길신과 사흉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스토리인가 하면, 사길신과 사흉신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연해자평에 나옵니다. 자평진전도 제가 맥을 얘기를 할 때 연해자평, 명리정종, 자평진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평진전도 연해자평의 내용을 많이 차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해자평에 사길신과 사흉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심효첨 선생이 격으로 자기 나름대로 승화를 시킨 거죠. 더 발전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사길신격, 사흉신격 하는데, 여기 그러면 이 둘은 똑같은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가 하면 사흉신에서 다르죠. 이 둘은 똑같은데 사길신격과 사흉신격은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사흉신격은 어떻게 해요? 살상급인 이렇게 얘기하고, 사흉신은 살상 효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상효는, 이 효는 뭡니까? 효신을 얘기합니다. 어떨 때 효신이라고 합니까? 효신이라는 거는 편인이 식신을 도식할 때 그 편인을 효신이라고 하죠. 예. 사길신을 얘기를 할 때, 사길신을 얘기할 때 재관인식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성, 정관, 인성, 식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인성에는 정인과 편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효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편인이 식신을 도식할 때를 효신이라고 하죠. 이거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흉신, 사길신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륭을 나누죠. 진짜 기라고 흉한 모양으로 우리가 통변을 할 때 육친의 통변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사길신격, 사흉신격을 논할 때는 사흉신격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흉신격에 성격이 없느냐? 아니요,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는 달라지는 모양이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격국을 논할 때는 그래서 순용할 거를 순용하고 역용할 거를 역용하면 그 자체로 성격이 되고 그러면 어떤 격국에서든지 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흉신격이 귀격이 나와서 유지될 수 있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더 크죠. 여러분들 자평진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억부법에서 논하는 명리학에서는 용신이 한번 정해지면 억부법에서는 격국과 용신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격국을 잡아놓고 용신이 잡히고 그 용신이 한번 잡히면 죽을 때까지 그 용신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자평진전에서는 격국과 용신이 대운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격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파격이 되고 어떨 때는 또 파격이 된 사주가 원국 분석에서는 파격인데 대운이 잘 감으로 인해서 성격으로 살아가는 사주도 있고요. 원국에서는 분명히 성격인데 대운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파격으로 가는 계속 사주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격국과 용신과 상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게 자평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명리 3대 보서 이러면 적천수, 자평진전, 그 다음에 공통보감 이렇게 얘기하면 적천수는 억부를 얘기하고 있는 책, 기세론을 논하고 있다고 하죠. 격국론은요 자평진전을 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우론은요 공통보감에서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격국론은 자평진전에서 논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거의가 적천수의 격국론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국을 논할 때 첫 단초부터 잘못 깨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학기 동안 제일 강조하고 싶은 그 논리예요. 예, 그게 틀려 있다. 지금 이제 2020년도 올해 논문에 보면 공주대 논문에서 그런 논문들이 제가 지도해서 나온 학생들의 논문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를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격국용신 논문들을 보면 어떤 부분이 틀렸냐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책과 비교하면 잘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격국할 때 격국 자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격은 월지 투간자가 만들어낸 거를 격이라고 하고요. 이 국은 월지를 포함한 삼합이 만들어낸 거를 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격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용신은 우리가 같이 본다고 했죠. 달라지는 케이스는 우리가 lok극격과 양인격에서 격국과 용신이 분리되는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하기로 하고 이 사흉신격이든 사길신격이든 성격으로 만드는 글자가 상신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억부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강하면 설기를 하든지 극하는데 그 설기나 극을 해서 중화를 이루어주는 사주를 글자를 우리가 용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그 용신을 생해주는 글자를 희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희구신 이렇게 나누는데 그 책에는 자평진전에서는 처음부터 틀렸다. 그리고 또 그 앞 단계로 들어가서 더 틀린 거는 뭐냐? 원료분야와 지장간을 적천수에서는 구분을 못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틀렸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화가 임자월에 태어났다. 이 무슨 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월률 분야를 보는 이론에서는 이게 자중에는 임수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장간하고 월률 분야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해서 그럼 임수가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평관격이다. 칠살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평진전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자의 지장간에는 임수가 없고 개수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인데 평관이 투출해서 관살 혼잡으로 파격이 났다.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격을 잡는 첫 단계부터 칠살격으로 보느냐, 정관격의 파격으로 보느냐에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자평진전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항상 격국론을 말하는 자평진전이 내용이 틀렸다. 자평진전은 잘 안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옳시답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철초 선생의 적천수 천미입니다. 이 책은 93년도에 원수산 선생이 대만의 원수산 선생이 간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스라고 선생이 적천수에 관련된 책이 아마 2권이 있습니까? 예, 적천수 징의가 있고 적천수 보주가 있나요?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적천수 징의는 스라고가 적천수 천미에서 원주를 빼고 출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징의고, 여기 나와 있죠. 적천수 천미 임철초 선생은 명리야근하고 자평진전에서 많은 이론을 채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특징적인 게 자평진전하고 이허중명서는 낙록자 삼명 소식부주도 그렇죠. 그 책에서는 우리가 십간의 12운성, 쉽게 말해서 간지를 음양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적천수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오행으로 축소해서 음양 동생 동사서를 채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512개의 사주 신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억부를 위주로 보면서 강약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종격, 기세론을 얘기하면서 종격에 가까운 명조 예들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적천수 천미인데 임철초 선생이 그렇게 예시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512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문을 보면 명조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명조가 512개고 앞부분에 처음 시작하면서 원문 안에 명조를 하나를 이렇게 표로 만들지 않고 원문에 그냥 적어놓은 명조가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513개가 돼요. 예, 이 명조가 쭉 있는데 이거 12개가 중요한 13개가 중요한가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형태로 예시가 풍부하게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보면 제가 느낄 때는 저도 지금 적천수를 여러 번 본 건 아닌데 제가 느낄 때는 임철초 선생이 풀이하는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론이 일관성이 좀 없죠. 여기서 가지고 왔다가 저기서 가져갔다가 막 하면서 약간 이연령 비연령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관된 어떤 통변 방법을 쓰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 하는 논리들이 있죠. 자평진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격곡을 딱 잡아놓고 우리가 상신을 정하고 그 상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일감대 상신과 격국의 밸런스를 보죠. 그때 강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통변은 거기에 맞춰서 대세운을 쭉 읽어 들어가면 되고 대운이 바뀔 때는 이 사주의 격국이 성격으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박격에서 성격으로 바뀌느냐 이걸 우리가 성패구응이라고 하는데 그 성패구응을 다시 한번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10년마다 그 격국의 성패구응을 따져보고 격국의 변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통변을 한다 하는 것들이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가장 큰 차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철초 선생이 끝나고 나면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산 스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이제 1900년대를 사시니까 청나라와 중화민국 내지는 대만, 중국 요 언저리를 같이 겹쳐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산 선생이 명리 탐원을 냈고 명보라는 책을 냈고 적천수 천미를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이렇게 일찍 내십니다. 이거 보면 보세요. 81년생이니까 그죠? 여기 19 더하고 12 더하면 거의 32살에 31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32살에 이 책을 내거든요. 우리 때 생각하면 우리 때는 이런 명리학 공부를 좀 대부분 좀 늦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전수전 겪다가 좀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난 뒤에 일어나면서 도대체
내 팔자는, 내 운명은 어떻길래 이런가 하고 그런 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명리가 들어오니까 우리 대학원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보면 이렇게 20대 말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31살에 벌써 명리탐원이라는 책을 냈다는 말은 벌써부터 일찍부터 그런 공부를 했다 이런 의미들도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서라고 선생. 서라고 선생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수산 선생과 나이 차이가 한 7살밖에 5살 차이 나네요. 48년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책을 많이 내시고, 우리가, 오늘날 현대명리학을 이루게 되는 어떤 대들보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명리탐원 대신 명리심원을 내시고, 그죠? 35년도에 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뭐 따지면, 좀 약간 21, 그 앞부분, 여기 우리 원수산 선생하고는 좀 다른데 좀 더 공부가 나이가 더 뒤에 냈는데, 그죠? 그래도 이분도 보면, 14 더하기 35 하면 어떻게 됩니까? 49이네요. 그때 책을 내시네요. 명리탐. 근데 그 뒤로만 쭉 연달아 막 다작이 됩니다. 책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명리 이제 심원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죠? 이 원수산 선생하고 서라고 선생은 약간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리 탐원이 나오고 명리 심원이 나오고, 그죠? 명보가 나오고 고건명인 명감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 당시 살아 있었던 사람들, 또 근현대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명조를 풀이한 책들이거든요. 여기 적천수 진의도 있고 적천수 보조도 있죠. 예. 35, 36, 37, 38 이렇게 쭉 내죠. 저는 마지막에 낸 책이 자평수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1년도에 조화원약 평주라는 책을 냈나 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책이 조화원약 평주였다. 저는 이걸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자평수원이 마지막 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평학에 관한 어떤 내용, 자평진전? 그건 좀 다르죠. 자평은. 자평수원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5대 용신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5대 용신법 하면 뭡니까? 억부법, 그죠? 그 다음에 통감법, 그 다음에 병약법, 그 다음에 조후법, 그 다음에 전왕법. 이렇게 5가지 5대 용신법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자평수원에서 이렇게 내고,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현대명리학을 그냥 거의 휩쓸다시피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이 이 5대 용신법을 가지고 억부적으로 사주를 통변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항상 하는 질문이 교수님 이 사주 용신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전부 억부법이라는 말이죠. 예. 이런 형태들의 구조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좀 더 하고자 해서 대학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박사를 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을 하는데 간판이 필요하다 하면 거의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또 대학원 정도에서 마치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를 좀 더 하고자 해서 대학원을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박사과정을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명리학에 관해서 술도 술이지만 이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이 베이스가 깔리고 난 뒤에 논문이 적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이 명리학이 술하고 이 학이라는 게 결국은 가치가요. 예, 결국은 가치가거든요. 이제 학만 잘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술에 있어서, 또 반대로 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학이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술을 잘한 사람이 학을 하는 것보다 학을 잘한 사람이 술을 할 확률이 더 커요. 더 잘할 수 있을 확률은. 왜냐하면
보통 학을 잘하는 사람이 술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은 거의가 어떤 건가 하면요. 사제지간으로 도제관계 비슷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이론을 쭉 그냥 타고 올라와 가지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탁 끊겨서 무너져 버리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이론적인 토대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배웠다. 나는 이렇게 배웠을 뿐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왜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라는 이유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논문 위주로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인 베이스를 더 많이 깔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술도 굉장히 더 예리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술만 가지고 나중에 학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술과 학이 진짜 이렇게 잘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우리 명리학 계통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논문을 적을 수 있을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